네, 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신 이분은요, 옆에만 계셔도 늘 위로감과 편안함을 주시는 아주 달달하신 우리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네, 턱관절 전문의 닥터 되시죠? 김영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박사님 예. 또 오신다는 그 소식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이렇게 질문을 예. 좀 모아놨어요. 그동안 이제 턱관절에 관한 얘기들을 예.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혹시 그 턱관절의 그 합병증으로 예. 뭐 불임과 피부염의 어떤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예. 이런 얘기를 여쭤보시는 게 꽤 있네요. 예.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고요. 네.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물론 우리 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치병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도 잡고 싶은 그런 네. 심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인터넷에 보시면 그런 정보들이 많이 흘러요. 네. 물론 또 그거를 내세워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건 옳은 치료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보통 치료라는 것은 저희도 과학자다 보니까 한 치료가 다른 사람한테도 통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통해야 되고 이런 치료라는 것이 그렇게 보편성이 있어야 되지만 네. 이건 굉장히 특성이 있어서 가끔 사례들이 발표는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고쳤더라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과학적 근거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세워서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하는 이유가 네. 좀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물론 그런 거에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주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정말 실질적인 리얼 스토리, 예. 턱관절에 관련된 합병증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지 예, 좀 말씀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턱관절을 방치했을 경우 오랫동안 방치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턱관절이라는 것은 보통 저작 음식을 씹을 때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인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의 손상 우리들이 많이 하는 이제 저희도 치과 의사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컨선들을 하는데요. 보통 턱관절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딱딱한 걸 씹는다거나 네. 이를 악무는 습관들, 네. 이빨을 가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에 데미지를 줘요. 그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쵸. 행위들이네요. 또 아니면 그냥 또 습관적으로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오징어 지포 맨날 뜯어 드시고 또 예전에는 막 병도 이로 빼고 막 병따기 없이 이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끔 저희 환자들 보면 이에 칩이 돼 있어서 제가 이가 왜 깨지셨어요? 그럼 뭐 제가 젊었을 때 이를 병으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많이 혹사를 시키셨어요. 또 옛날에 막 생쌀 씹어 드시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가 이제 손상을 입으면 그런 충격에 의해서 이를 손상을 입게 된다면 이에 금이 가거든요. 근데 이에 금이 가면 옵션이 많지 않아요. 크라운을 씌우거나 네. 아니면 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신거나. 그래서 그 이가 깨졌을 때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를 데미지를 입으면 그런 것들이 이 하나만 다치면 it's okay. 네. 근데 보통 그러신 분들은 이 3-4개씩 위 3개, 아래 3개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입거든요. 서로. 네, 네. 그렇게 되면 치과 치료하는데 그 비용도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차 한 대 값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치과 치료도 그런 또 비용은 비용이라고 또 네. 떠나서 또 그만큼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불편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정말 이에 손상을 주는 것이 네. 하나의 큰 정말 턱관절을 방치했을 때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병뚜껑을 따기 위해서 오버했던 거 자체가 결국 차 한 대 값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그게 혹이라고 보일 수 네.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면은 참 그게 뭐라 그래야 그게 좀 혹이 그러니까 그걸 부리는 것이 네, 아니라 네. 괜히 그냥 보여준 거지 잘못된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합병증이 또 어떤 예. 사례가 있나요? 보통 그 이의 손상에 의해서 오는 것이 이제 이가 없으시면 또 여기 LA 계신 분들이나 또 어른분들은 내가 뭐 얼마 살 건데 이 그냥 내비두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냥 네. 뽑고 하나씩 뽑고 내비두시면 일단 이가 뽑히는 거에 따라서 저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밥을
씹지를 못하시니까 우물우물 드시고 결국 소화 예, 그렇죠.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많이 있겠네요. 생기죠. 예. 그리고 그 보통 삼키시는 경우가 많고요. 딱딱한 거 피하더라도 또 안 씹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 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질긴데 그런 것들 막 삼키다 보면 매운 것도 삼키다 보면 소화불량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기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또 그렇게 일을 잃다 보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으세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편식 아닌 편식으로 인해서 소화 불균형이 일어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불균형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사는 것도 야, 내 이가 하나의 복인데 또 맞습니다. 예. 옛날에 복이라 예,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먹는 재미도 없다 그래서 좀 LA 계신 분들은 특히 네. 또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한국이랑 좀 틀리게. 그러니까 네. 보통 집에 계신 분은 많는데 또 손주들 보거나 집안일들 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이까지 하나둘씩 빠지게 되시면 아주 우울해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먹는 막 나까지 잊어버렸다고 굉장히 막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 하나의 손실이 정말 턱관절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방송 우리 또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턱관절 합병증이 지금 여러 사례가 예.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예, 예. 턱관절 예. 다시 한번 명제를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예. 주시고 한번 다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턱관절이 어떤 건가요? 네. 턱관절은 많으신 분들이 턱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턱의 질환, 턱 관절뿐만 아니라 턱 관절이 보통 우리 귀 보시면 귀 바로 옆쪽에 네. 턱 관절이거든요. 이 양 또 갖고 나왔으니까 예. 요거를 통해서 턱관절 정리 한번 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합병증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턱은 저희들이 얼굴은 두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해골 우리가 얘기하는 스컬 보시면 위쪽 파트랑 턱 파트 딱 얼굴이 두 개로 파트가 나눠지는데 요 관절은 유일하게 얼굴에 있는 관절이면서 위 파트와 아래 파트를 연결하는 유일한 관절이고요. 하나의 브릿지네요. 그렇죠. 브릿지. 네. 또 이 턱 관절의 이 관절은 모든 몸에 있는 관절 중에 가장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관절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혹사당할 수 있는 관절이 될 수 네. 있죠. 그래서 이 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턱관절 질환이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근육들의 문제를 턱관절 질환이라고 칭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을 씹거나 그러니까 얼굴에 표현을 하는 거라 의사 표현하는 거 모든 표현하는 근육들을 모두 턱관절 질환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의 모든 근육의 문제를 턱관절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상. 그래서 이 턱관절 중에서 부작용 중에서 아까 예. 그 저거 있었죠. 이 손상 부분.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오는 또 데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관절. 관절. 네. 예, 많으신 분들은 무릎 관절, 손 관절은 걱정하시면서 턱 관절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모르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60%, 70% 정도는 한 번 정도 턱이 아프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많으신 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 관절에 무리가 생기면 관절이라는 것은 뼈를 녹이는 거거든요. 관절염이. 네. 그래서 뼈를 녹이게 되면 모형의 변형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너무 심한 경우는 이 바이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요? 얼굴형이 삐뚤어질 수 있죠. 야. 얼굴형이 삐뚤어지면 관절의 이상에서 얼굴형이 삐뚤어지면은 그때는 정말 수술밖에 될 수 없고요. 저 수술은 거의 턱관절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고치려고 한다면 옵션이 수술밖에 없다. 야,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빨리 그렇죠.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넘어가면 예, 반대로 이게 많으신들이 좀 전에 제가 봤던 환자분도 그러신데 수술할까봐 걱정이 돼서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거 수술하게 될 텐데. 사실은 오래 방치하면 정말 오래 방치하면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걱정돼서 안 오시다 보니까 수술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왔으면 네.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은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많으신 분들이 항상 처음에 걱정, 얼굴이 저를 만나게 할 때 얼굴이 되게 어두우세요.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되셔서. 근데 수술은 거의 아니지만 빨리 오시는 것이 빨리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발견하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외모적인 것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심해지면, 그다음에 또 관절염이 심해지면 또 모든 사람이 관절이 심해지면 뭐
계단이 무릎이 관절이 심하면 계단 올라갈 때 물이 생기는 것처럼 밥 먹을 때 무리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도 환자가 올 경우에 예. 초기에 오신 분들과 지금 그 경과를 지난 분들하고의 치료 방법이 다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빨리 오신 분들은 좀 가볍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그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재활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너무 오래 방치하셨기 때문에 이제 재활 수준으로 정말 넘어가게 되면 계속 불편한 점은 있지만 더 심하지 않게 저희가 유지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불편하시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앞으로 큰 문제 발생하기를 막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수술 걱정할 정도면 예. 이걸 조금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밥 먹을 때마저도 불편하시고 그러시면 아까 한 것처럼 네. 되게 우울하시고요. 또 보통 턱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 보면 보통 신경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러시면 턱관절이 더 걸리기 쉽거든요. 네. 이 기질상.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그러면 모든 것들의 블레임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네, 네. 뭐 이제 몸이 불편해지시면 거기다가 밥까지 못 드시게 되면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를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하시니까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몸은 더 아프죠. 움직이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더 아프시거든요. 우울하면은 또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자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갈 수도 예, 있겠네요. 저희들이 턱관절 질환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퍼센티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네. 많으신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가끔 종종 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굉장히 우울한, 그러니까 집에만 보통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기 고민들을 얘기할 수도 없고 집에만 있고 네. 살은 살대로 찌고 그러면서 또 우울해지고 잠은 그러면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잠은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자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현대인들이 특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런 거 작은 것도 이렇게 막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걸쳐서 한번 박사님을 네. 통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설명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두통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 턱관절 부작용하고 떼어놓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긴장성 두통을 턱관절을 치료하게 되면 긴장성 두통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턱관절을 방치하게 되면 네. 두통이 계속 갈 수 있죠. 근데 두통이라는 것은 많으신 분들이 그 근육같이 저희들이 단련을 하게 되면 근육이 뱉고 굳은 살이 배겨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두통은 한 번이 생길 걸 내비두면 두 번이 생기고요. 네. 두 번이 생길 걸 내비두면 네 번이 생기고 정말 횟수가 줄고 횟수가 늘고 그 기간은 짧아지고. 그래서 두통은 빨리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두통학회에서 두통을 빨리 돌아가는 패턴을 끊지 않으면 이게 만성 두통으로 넘어가면 만성 두통이라 하면 한 1년에 8번 이상 두통이 있는 그러신 만성 두통 넘어가게 되면 치료는 정말 많아질 수도 있고요. 정말 두통이 많으신 분들이 아까 얘기한 또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두통의 원인이 실제 턱관절하고 이렇게 바로 생각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이분 또 메디컬 닥터들조차도 네. 두통이 있으실 경우에 그러니까 턱관절 질환이라 보시면 많은 메디컬 닥터들 선생님들도 그냥 턱관절 질환에만 그러니까 관절내과처럼 거기만 국한을 갖는 경우들 많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처럼 근육들의 문제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작근육 그게 네. 그 긴장성 두통의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번 내가 두통이 있으면 혹시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되죠. 이런 의심은 정말 건강한 의심이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전화 한번 주시거나 간단히 한번 친구분들한테 제 치료 받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두통이라고 많으신 분들의 잘못된 그것들이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남들도 두통이 그렇게 매일 있는 줄 알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인생의 네. 두통이지 뭐 남들도 그렇게 네. 아픈데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두통이라고 두통이 그래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됐었어야 됐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그게 그거구나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범위가 네. 그 약국 가가지고 그 두통약 계속 드시고. 약 계속 드죠. 근데 네. 또 박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 지식이 네.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두통약을 먹은 그 두통약으로 인해서
두통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예,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보통 오버 메디컬 오버유즈 네, 헤데이라 네, 그래서 네. 보통 6번이나 8번 이상 먹게 되면 그런 진통제를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면은 그런 약이 장기 복용하게 될 때는 그런 병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약 쓰는 것도 쉽게 막 쓰면 안 되고요. 네. 원인을 확실히 알아서 쓰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조금만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하나의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잠 못 자는 거. 예, 맞죠. 그래서 보통 많으신 분들이 이를 갈아서 네. 아파서 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갈아서 예, 깹니까? 깨시는 또 이 갈아서 턱이 아파서 깨시는 분들. 야. 또 두 번째는 중간에 보통 남자분들은 좀 자주 화장실이 전립선이 안 좋아서 일어나셔서 네. 깨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많습니다. 네. 깨서 이제 턱이 아프거나 두통이 있다는 걸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많으신 분들이 내가 잠을 잘못 자서 그러니까 짧게 한두 시간밖에 못 자서 잠 때문에 두통이 생기나 보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잠자는 패턴이 짧아지면 이빨 갈거나 깨무는 그런 다른 행동들, 두통을 일으키는 행동들이 늘어나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원인을 정확히 보는 것이 정말 제일 좋고요. 네. 잠을 또 알다시피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비만의 요인이 바로 잠, 그다음에 고혈압도 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모든 것들에 일으킬 수 있죠. 그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이미 경증에서 중증으로 옮겨 탄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내가 이를 무는 거를 알 정도면 네. 그거는 정말 레드 사인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으신 제 환자들은 설마 이를 내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확인해보고 내가 정말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네. 제가 설명했을 때 제가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를 무는 것 같아요. 자다가 정말 이를 꽉 무는 꿈을 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레드 사인이에요. 그거는 언제 터져도 언제 터질 그런 턱관절이 심하게 그러면 될 수 있죠. 음식 먹다가도 예. 자기 혀를 깨문다든지 예. 뭐 자기 여기 안에 있는 살을 깨무는 예. 경우도 이 턱관절에 어떤 면에서는 턱관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왜냐하면 이의 손실, 이가 다 있으신 분들은 뭐 가끔 그럴 수 있지만 또 이가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러세요. 이가 좀 연세 있으셔서 이가 한두 개 빠지시는 분들이나 또 이를 크라운을 씌웠을 경우에 크라운이 정말 예전에 이랑 조금 크라운 모양이 어떻게 예전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겠어요. 조금 퉁퉁하게 만들면 옆에 이 음식을 아니면 아까 씹을 때 우리 따라들어가죠. 부작용 말씀 중에 골뼈가 유착이 될 경우에도 예. 이게 잘못 마주쳐서 혀를 묻는다 이런 경우도 생길 그럴 수 수도 있나요?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아까 제가 잠깐 빼먹고 얘기했던 건데 골유착이라고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뼈끼리 붙어버리는 거죠. 이야.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왜냐하면 정말 관절염에 우리 알다시피 손에 관절염 심하신 분들 완전히 손이 꺾여지시는 분들 계는 것처럼 그렇죠. 턱이 무리가 생기면 정말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 있어서 입을 못 벌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흔치 않지만 정말 그럴 경우는 정말 수술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알아놓게 되시면 정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죠. 자, 우리 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턱관절에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게 턱관절하고의 발병 원인은 아닐 수 있다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나열해 보시니까 정말 많네요. 네. 저도 가끔 이제 환자들 이렇게 메디컬 히스토리 듣다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네. 왜 그때 조금만 전에 오셨으면 굳이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네.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안 생기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안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아예 그 아까 말씀하신 두통 있잖아요. 예. 두통을 평상시에 달고 다니신다는 분들은 맞아요. 그 두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약들을 아예 주머니에다가 들고 네, 다니세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통 병원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또 내과도 다녀보시고 신경내과도 다녀보시고 MRI도 찍어보시고 다 이상 없대. 아무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 침까지 맞고 뭐 다 했는데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거기서 간과하고 넘어가신 거는 턱관절에 의한 두통을 그거를 빼놓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사실 턱관절에 대한 두통은 사실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시면 네.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도 직접 자기가 찾지 않으시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시면 이 방송을 보시면 정말 그런 경우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합병증의 유발 그 종류들이 워낙 네.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치료법을 좀 예.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어떻게 예방과 치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장 치료의 최고의 치료는 정확히 원인을 찾는 게 원인을 알게 되면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턱이 아프시다 그러시면 뭐 많으신 분들이 비용 걱정과 또 많으신 분들 보험 걱정으로 치과 하면은 예. 뭐 예. 선입감이 있어요. 예. 치과 하면 좀 비싸다. 예. 예. 또 무섭다 네. 뭐 이러시는데 뭐 정말 그러시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전화 한 통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단히 얘기는 제가 해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셔서 봐야 근데 됩니다. 우리 이러진 않아요. 우리 김영태 박사님 항상 이렇게 옆에만 계셔도 이렇게 달달하시고 참 위로되시는 분이신데 예. 방송에 보면 항상 전화만 주시면 얘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질문 들어와요. 예. 에이, 텔레비전 나오실 때만 그러지 실제 무료로 전화 쉽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화 상담도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전화 상담을 무슨 뭐 제가 10분 이상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네. 그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 선생님한테 잠깐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리셉셔니스트한테 얘기해 놔서 그러면 저한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괜히 방치해서 일 커지고 사실 또 방치해서 일이 커지면 제가 또 치료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또 오히려 또 치료가 안 되면 제가 또 욕 먹고요. 이거 계속 그 턱관절 전문의라는 분이 못 치료했다고. 왜냐하면 그게 초기에 안 하기 때문에 치료하기 힘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화 주시면 저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빨리 치료하고 어떻게 보면 칭찬도 받고 괜히 그냥 질질 끌었다가 전 욕만 먹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돈은 전화하고 돈대로 써야 되고. 예. 네. 그리고 또 치료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치료 시기와 또 그런 치료하고 나서의 그런 게 무슨 매직 블릿이 없는 이상 반짝하고 낫는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주시면 빨리 낫고 비용도 적게 들고 환자도 해피하고 저도 해피하고. 근데 아까 그 합병증 사례에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무서운 거가 예. 얼굴 비대칭 같아요. 예. 어느 순간에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굴이 달라졌다. 예. 야, 이거 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않겠습니까? 조금 그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제가 얼굴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그때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비대칭이 수술이라든지 결국은 수술이다 칼을 대는군요. 그렇죠.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을 가지고 간단히 보톡스라든지 그런 거 컨트롤할 수 있지만 관절이 아까처럼 관절이 잘못돼서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는 정말 수술밖에 없어요. 수술이라는 얘기는 칼을 댄다는 거죠. 칼을 대죠. 그러면 칼에 대한 그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극이. 안 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워낙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수술 흉터가 되지 않도록 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비용이 미국에서는 꽤 비싸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좀 살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미국이 비싸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주시면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오시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래도 다 결혼하시고 이러신 네.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데 그냥 네. 그렇게 수술하실래? 그럼 아예 그냥 살래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 많지만 젊으신 분들 특히 비대칭이신 특히 여성분들 결혼하실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민 많으세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 전화 한 통화이면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벌어지고 오시면 정말 저도 난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미리 연락 주시면 그런 면에서는 많은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그 턱관절 전문의 되시는 김영태 박사님을 뭐 저는 늘 이제 가까이서 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네. 실제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안심되는 예, 거죠. 안심되는 몰라서 데고, 오는 병보다는. 예.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막 심하게 얘기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턱관절에 관련된 합병증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의 되시죠 김영태 박사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런 증후군이 본인한테 있을 경우에는 빨리 예.
우리 박사님 통해서 전화 통화해서 예. 좀 그거를 좀 검증해 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정말 와서 엑스레이가 필요해서 엑스레이 찍고 뭐 MRI를 찍더라도 찍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찍은 거에 대해서 되게 돈을 아까워하세요. 예를 들면 뭐 두통이 있어서 이게 좀 모르는 두통이 있어서 MRI를 찍어봤는데 깨끗하게 나왔어. 네. 그럼 이거 찍을 필요도 없는데 왜 찍었지? 돈만 나갔네 이러지 마. 이제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다시 보면 사실 깨끗하다는 거는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찍었는데 혹이 있으면은 물혹 있어 수술해야 된다면 얼마나 낙담되는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말 정말 필요할 때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어떠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무슨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박사님으로부터 검진을 받으면 받을수록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세이브되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도 베네피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좋습니다. 자, 하여튼 그 시점과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아까 이제 또 저런 말씀도 있어요. 이 턱관절로 인한 고통의 수준이 네. 다른 질병으로 오는 고통보다 제가 듣기로는 네. 정말 말 못할 정도의 고통. 예. 실제 우리 이 분야에 계시는 박사님 입장에서 이 턱관절과 이 치의를 통해서 오는 고통은 어느 고통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요. 사람들이랑 맛있게 얘기하면서 저녁 먹을 수도 없고 아프니까 먹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먹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한간에 존엄사라든지 예. 또 안락사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돌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통이 워낙 심하니까. 예. 근데 사실 이 턱관절 치의 쪽의 고통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아픔도 있다. 아시는 분만 아신다고 그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발전하기 전에 예. 미리미리 우리 박사님한테 녹화하는 거가 최선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희망사항이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항상 달달하신 분인 되십니다. 항상 위로를 주시고 옆에만 계셔더라도 안심 보험 되시는 우리 턱관절 전문의 되시죠? 김현태 박사님 늘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항상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귀한 정보, 건강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건강 턱관절을 위해서 항상 우리 김영태 박사님 머릿속에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